오늘 시장은 양쪽 다 조금 빠지는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정도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0.24%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색깔은 음봉으로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가 떴다라는 것은요, 사실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가가 뜬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은 뜰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최종 금리가 5.2%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는 하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한국의 환율도 지금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환율도 지금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는 떴지만 사실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12월 1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시가가 확 뜨고 난 다음에 저 자리 2487포인트, 83포인트 언저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밀리고 나니까 결국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차트 모양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보통은 단기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쌍바닥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을 두 번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바닥을 만드는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자리, 위쪽으로 올라와서 두 번이나 천장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런 신호들은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만드는 신호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냐라고 하면요, 완성은 아닙니다. 이게 쌍봉이 완성이 되려면요, 지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저점, 그러니까 단기 쌍봉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요 저점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는 쌍봉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저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쌍봉을 만드는 모습까지는 비슷하지만 보통 이렇게 또 쓰리 천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게 되고, 이 자리에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자리는 아래쪽입니다. 2400포인트죠. 요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 쌍봉이구나, 그러면 단기 상승세 이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정이 들어갈 때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더 깊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악재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2200포인트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조금 전격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악재가 있다면 더 아래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 여기 11월 정도에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 그리고 기다림의 어떤 자세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림을 그냥 허구한 날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였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자세를 잡고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축구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언제 투입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조금 있다가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몸을 풀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과 몸을 풀면서 기다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의 기다림은요, 좀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지 들어갈 자세는 준비가 되어 있대 기다리는 거죠. 그건 이제 현금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금을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은 그걸 다시 주식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도 미리미리 조금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떨어졌을 때 내 종목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해봐야 올라오지 않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 바로 탁 그냥 추가 매수하고 바로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다음을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의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 사야 됩니까? 저거 사야 됩니까? 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면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진작에 살 걸 그랬어 라는 그런 생각, 또는 괜히 허투루 잘못된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괜히 샀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종목,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지 신규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잘 발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는 것은 물리는 종목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깨져 있는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뭐 추가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 교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잔고 손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인 거지 지금은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매수의 포인트가 왔을 때 누군가는 매수에 과감하게 들어갈 것인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탄만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는 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뒤로 미뤄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만 잘 주의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시장 그닥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밀릴 것 같으니까요. 밀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들도 어차피 빠지게 됩니다. 괜히 손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전 또는 수익권 근처에 있는 종목이라면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저는 팔 수 있는 종목은 팔되 물려있는 종목은 굳이 손절하지 마라.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니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총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